장관님 최근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이제 이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지난번 이제 철도 파업 사태까지 일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에서 에너지 공기업들은 그동안 대통령이나 장관님들이 자원 외교를 펼쳐가지고 많은 걸 해놨는데 지금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서 지금 매각 상태에 들어갔거든요. 매각을 하겠다고 지금 나섰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한 말씀 해주셨으면서. 그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앞에 붙는 공자는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뒤에 붙는 기업은 그 기업성이 강조되는 것이 두 용어가 결합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제 공기업 개혁을 해야 한다는 이 당위로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지금 오랜 세월 계속 논의가 되어 오고 어느 정부에서나 힘주어 강조하고 했었어요. 근데 왜 안 되느냐. 근본적인 문제를 자꾸 덮어두고 하면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 공기업이 지금 관장하고 있는 영역 중에서 민간이 해도 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민간에 넘기서는 되지 않고 정부나 공공부문에서 맡아야 할 부분은 정부가 맡아야 하지만은 그런 공기업이 제대로 된 효율을 발휘하고 국민에 대한 제대로 된 수준 높은 서비스, 질 높은 그런 삶의 수준을 제공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민영화를 하는 방법을 피해가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유지하는 가장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시장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민간이 추진해가는 그런 그 기업이 효율성이 담보되는 것이거든요. 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가 망했느냐면 시장에서의 중심 역할은 민간이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 민간은 결국 기업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근데 자본주의 시장 경영이 아닌 체제에서 정부나 공공 부분이 기업의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효율이 담보가 되지 못해서 망한 것이거든요. 그건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기업 중에서 제일 그 꼭 필요한 공공성 있는 부분만 제외하고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부 민간에 넘겨서 민간이 맡아서 경쟁을 통해서 공기업 개혁하도록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해서 각 공기업을 불러서 부채를 낮추라 이러니까 만 40조 낮춘다고 이러는데 지금 우리나라 갖고 있는 공기업 부채 거의 500조에 육박합니다. 500조에.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공공기관이 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공기업 자체의 소위 그 효율적 경영이 담보되지 못한 기업들이 더 큰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왜 낙하산 인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냐. 또 주인 없는 공기업이 갖고 있는 최대의 약점이랄까 어려운 점은 뭐냐면 바로 주인 없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기업이라 하는 것은 주인을 찾아줘야 그 주인이 오너십을 발휘해서 경영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경쟁을 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지금 공기업 계획을 하고자 할 때 지금 주인 없는 공기업에 실제로 누가 주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두려워서 이런 이유로 얘기하지만 노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노조가. 그러면 노조가 책임 있는 경영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까? 어제 아래 신문 보면 지금 자꾸 나온 얘기가 낙하산으로 오는 사장이나 경영진하고 노조하고 사이에 노이면 합의가 있었다. 이건 불가피합니다. 지금 이런 식의 시스템으로 간다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를 피해가면서 지역적인 문제를 해결을 통해서는 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영화를 왜 제일 두려워합니까? 난 지금 정부가 제일 잘못하고 있다는 불만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왜 정부 스스로가 민영화를 안 하겠다는 얘기를 다짐을 하냐 이게요. 이건 정부가 취할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지금 일부 노조나 공기업 쪽에서 민영화를 반대한 제일 큰 이유는 경쟁을 두려워해서거든요. 경쟁에 내 몰리게 되면 기업을 경영이 효율하고 내가 전에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내가 이 회사에서 도태될지도 모르고 그런 걸 통해서 시장이 발전하고 경영이 효율화되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안 하면 결국 국민 세금으로 떼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공기업 계획 이런 것도 물론 해야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가능하면 경쟁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제 얘기에 대해서 어떤 반론을 펴냐면 덩치가 큰 공기업을 계획하는 차원에서 민영화를 하게 되면 결국 또 대기업이 가져가지 않느냐, 재벌 살찌우지 않냐는 얘기인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국민을 현혹시키고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 부분을 차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입찰을 할 때, 매각을 할 때 예를 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는 그 대기업 몇 대까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입찰 자격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또 아니면 덩치가 크면은 그것을 분사를 하거나 분할해서 나눠서 적은 규모로 해서 여러 군데로 나눠서 매각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철도 같은 경우 일본이 7개 자회사를 나눠가지고 뽑고 민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방법은 우리가 차단하여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기업 계획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열을 받는 것이 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제껴놓고 자꾸 둘러서 가느냐 이거죠. 둘러서. 그래서 공기업 계획은 정말 정부하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을 해야지 둘러가거나 자꾸 그 편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장관님도 민영화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게 노조거든요. 지난번 철도 사태도 그랬고 앞으로도 이제 지금 에너지 공기업들이 이제 해외 자원을 매각하면 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텐데 이 민영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정부가 민영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큰 대전제를 해야 된다는 걸 한번 제시해 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민영화를 해야 할 그 당이론으로 제일 효과적인 설득 방법이 결국 그 사례를 드는 건데요. 예. 지금 우리 지금은 코리안 에어라인 대한항공 옛날에 정부 소유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까지 코리안 에어라인을 민간으로 넘기지 않고 정부가 계속 그걸 관장하고 주최해 왔다면 어떤 현상이 있었다고 생각됩니까? 물론 그동안에 아세안 에어라인이 다시 등장해서 복수의 경쟁 체제가 됨으로 인해서 5대장 6대제를 헤매는 우리나라 한국의 비행기들이 외국에서 우리나라 아세안 에어라인이나 코리안 에어라인 타본 사람들은 한국 비행기를 얼마나 선호한대요. 동남아에 있는 많은 승객들이 서울을 둘러서 격리해서 가더라도 한국 비행기를 타고자 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인상공사 KTNG 같은 건 어떻습니까? 옛날처럼 정부가 전매청이나 전매공사를 갖고 있을 경우 비교를 해보십시오. 포항종합제철 포철은 어떻습니까?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KT는 어떻습니까? 그런 민영화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발전해 왔습니까? 민영화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회사의 업종이라든지 규모라든지 구성원의 그 변수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봐서 그 민영하는 방법은 다 다를 수가 있고 또 달라야 합니다. 그러나 원칙은 민간한테 주인을 차해줌으로 인해서 책임 경영을 시키는 것이죠. 그런 걸 통해서 그 정부는 필요하면 그런 걸 통해서 세금으로 정부가 세입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민영화 하면은 조금 전에 장관님도 대기업이 참 대기업에게 주기 위한 뭐 특혜다 그런 얘기가 나온 위한 방법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다 보면 또 해외 기업들만 참여를 해서 해외 기업에 특혜를 준다 또 그런 또 반대 논리를 갖고 나올 것이 뻔하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현상은 다 양념이 있듯이 절대적인 선은 결국 선택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그 지난 세월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대기업을 견제하기 위해서 대기업의 그 경제적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책을 하다 보면 결국 그 공백을 누가 비집고 들어왔느냐 하면은 외국 투자 기업들이 외국 자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그런 그 반론도 성립합니다. 그 우리나라 대기업보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투기 자본 그것이 더 그러면 선이란 얘기냐? 그 지적도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동네 골목 상권 폐지한다고 하다 보니까 결국 누가 그 자리를 외국 기업 들어와서 그 자리다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현명하게 대처해 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선택의 문제를 하는 것은 어떤 선택을 가든 다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에요. 이쪽으로 가면 100% 선하고 저쪽으로 100% 악하다면 그건 선택의 문제 아닙니다. 결론이 벌써 나는 거거든요. 경제 현상이라는 건 어떤 선택을 하니 그에 따른 리스크가 있고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측면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럼 제가 얘기할 때
그러면 그런 것이 있다고 그래서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걸 주저하고 지금식으로 계속 가면서 아무리 공기업 개혁을 해보세요. 낙하산 인사를 배제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민주주의 그 정치 사회 체제에 있어서 민주주의를 채택한 나라에서 당면한 공통적인 과제입니다. 예. 정권이 창출되는 과정에서 정권에 협조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혜택을 베푸는 것은 정도와 양의 문제이지 제일 선진국이라는 미국부터 시작해서 모든 나라에 어느 정도는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베풀 수 있는 혜택이 공기업 자리라고요. 예. 그러니까 공기업이 있는 한은 낙하산 인사를 근절시킬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이 정도와 양을 줄일 수 있을 예. 뿐이죠. 또 경영의 비효율이라든지 책임 경영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덮어놓고 지금 부채 줄이는 문제도 보면 공기업 부채 어떻게 축소합니까? 전부 갖고 있는 자산 파는 겁니다. 예, 자산 파는 거죠. 그 자산은 꼭 팔아야만 할 자산도 있지만은 그 자산이 그 공기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산을 팔아서 부채를 줄인다는 것은 이것은 그렇게 꼭 바람직한 방법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업성의 입장에 찾아보면 부채를 늘려서 자산을 늘리는 것은 하나의 경영 방법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간단하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공기업 문제는 가능한 할 수 있는 공기업 숫자를 최대한으로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업 그 잔존 공기업 숫자를 최소화해서 민간 부분으로 넘겨서 경쟁 체제에 넣는 것이 공기업 계획하는데 제일 효과적인 길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거의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